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중국이 WTO 상관관세 분쟁 승소로 2012년 미국으로부터 받은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2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WTO는 미국의 가격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판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라고 반발하며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하루 평균 주식 거래 대금은 8조 8,832억 원으로 전월보다 8.2%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증권 거래세 인하 효과로 거래가 늘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중 무역 갈등과 기업 실적 악화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채권 거래 규모는 1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JP모건은 6월 소매 판매 지표 호조로 연준이 이번 달 금리를 50bp 내릴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JP모건 패롤리 경제학자는 6월 FOMC 이후 세 가지 중요한 지표인 고용과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가 모두 상당히 강했다면서 상대적으로 지표에서 덜 의존하는 연준이더라도 이는 고려해야 할 요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펀택쇼는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지수도 2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천 계약이 넘는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그동안 잠잠했었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이란과의 극적인 대화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4% 가까운 급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는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고 그동안 반도체 상승을 이어갔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은 줄줄이 조금씩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91% 하락한 2072.92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1.71% 하락하면서 46,05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2% 가까운 조정을 받으면서 74,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 넘는 하락을 보이며 184,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현대모비스는 1% 넘는 상승 속에서 23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1% 하락한 666.2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연일 하락세 이어가면서 1.56% 하락한 56,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신라제는 2% 넘는 반등 속에서 46,45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56% 하락하면서 56,600원에 신라젠도 2.09% 상승한 상승세로 46,45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이었는데요. 양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됐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오랜만에 5천 계약 이상의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재우려가 또 부각이 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또 지표 때문에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흐름은 상당히 약했죠.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었죠. 이번 주 예상을 했을 때 초반에는 좀 반등을 시도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좀 서서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그 속도라든지 그 하락하는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파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어제 거의 2100선 근처까지 반등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또 급격히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시장이 거의 뭐 패닉 수준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지수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뭐 1% 정도 조금 못 미치는 코스피가 그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낙폭은 뭐 보통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의 흐름은 그렇지가 않았죠. 전반적으로 종목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 내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흐름도 아니고요.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버티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정도면은 향후에도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급격히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고 버티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좀 꺾이는 흐름에서는 급격히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매우 약했고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이런 장세에서도 잘 그 대응을 할 수 있게 평소에도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매우 그 어려운 장이었으면서도 그나마 지수상으로는 잘 버텼다. 이 정도로 총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장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뭐 시장이 하루와 하루 사이 또 온도차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시고 시장 흐름이 참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려운 흐름 정석 투자를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봉투 선생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 지수에 대한 시장 점검 먼저 시황 점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국내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과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부분이 탄력을 받았었던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는 또 특히나 또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왔었던 상황인데 오늘은 그 흐름이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인데요. 자, 먼저 양 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선생님, 양 시장에 대해서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낙폭을 키운 후에 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하락 운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랫꼬리가 달렸어요.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아랫꼬리가 달렸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강한 반등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았어요. 확실하게 반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흐름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목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의 상승하는 종목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하락한 종목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약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날은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날도 있고요. 뭐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비슷한 흐름 정도만 나오더라도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4배 정도가 많다는 것이죠.
굉장히 약한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하루 만에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어떤 그 억눌려 있던 분위기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한 그 불안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부터 갑자기 또 지수가 반등하고 종목의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닥은 하락 음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했고요.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다운된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은 결국은 뭐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내일 이후에 흐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 수급, 그리고 대형주 약세가 원인이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외부적인 요인이 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부 요인이라고 하면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일본과의 어떤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죠. 낙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 정도면은 시장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한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죠. 미국 시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는 동안 한국 시장이 따라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루지만은 꺾일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보였다는 게 한국 시장의 부담으로 가져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하는 원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말씀 하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 폭탄을 퍼부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세 폭탄. 무역 전쟁을 계속하면서 늘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상을 하는 이 과정에서 물론 그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아닙니까? 시장이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자, 최근까지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도 버티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동안 상승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요.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글로벌 증시가 흔들렸을 때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런 발언을 간단한 발언을 한 것 자체로도 시장이 상당히 큰 어떤 충격적인 그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 시장의 지수의 크기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발언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발언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워낙 또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그 지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어제 야간 선물도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오늘 한국 시장도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이 지수에 또 추가 하락을 부추겼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이라고 보면은 역시 코스피 수급도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외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매도를 하면서 물론 그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중요한 건 파생 쪽에서 흐름이 좋지 않았죠.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장중에 10,000계약 이상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중에 흐름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단기적으로는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지수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약했어요. 삼성전자가 1.7% 이상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수가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물론 장중에는 또 소폭 반등하면서 지수가 반등하는데 힘을 보탰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일봉상의 흐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약세도 한몫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외부 변수도 충분히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런 것들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그리고 역시 일본과의 어떤 흐름이죠. 어제 정부에서 일본의 제3국의 중재 요청을 거부한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일본과의 어떤 그 격돌이 좀 강대강으로 나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어제 장 끝나고 오후 4시 정도에 그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한국 증시를 떠받들고 있고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게 현재로서는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도체에 대한 소재, 그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일본의 어떤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명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제3국의 중재 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또 그 명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 국제사회에서 정확한 어떤 판단을 받아보자 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삼아서 또 다른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은 사실 지금 세계 품목에 대한 그 수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 품목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품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일종의 미중 무역 전쟁처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흐름에서 경제적인 흐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 과연 누가 피해를 많이 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을 해서 부딪혔을 때 누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중국 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익을 그만큼 많이 가져가던 쪽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경제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하고 일본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한국 쪽을 압박하는 게 굉장히 아픈 곳이라는 것이죠. 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중국 쪽에 그 불화소 생산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거래처 다변화를 꾀하겠다. 그리고 국산화를 꾀하겠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또 안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미세한 공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단기에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산화 한다는 건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과의 이런 마찰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한국 어떤 경기의 흐름이나 경제의 흐름이나 또 주식시장의 흐름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분석적인 것들이 향후에는 수급적인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크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특히 제약업종이 추세적으로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강했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정도 흐름은 아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현재 약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의 하락 크기를 보면은 큰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0.3%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데요.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지수의 어떤 그 흐름입니다. 분봉을 보면은 코스피는 오전 10시 10분대에 저점을 찍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19분 정도에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오전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꺾이면서 또 저점을 기록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보다 현재 약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도 비슷했고 하락한 종목의 숫자나 이런 것들, 비율 이런 것들도 비슷했지만은 지수 자체의 흐름은 상당히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차가 많이 나는 건 상당히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수의 어떤 흐름, 추세, 시장의 약세는 기정사실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 고점도 역시 거의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기에는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이 좀 굳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2050선을 이탈하는지, 그리고 언제 이탈하는지, 그리고 2000선을 또 이탈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050선, 2000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뭐 거의 확실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시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특히 2000선을 이탈했을 때는 속도와 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죠.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음봉을 마감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반등이 조금 나왔지만은 흐름이 크게 좋지 않죠. 직전 저점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2050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이 단기 고점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약한 흐름이었는데 더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죠. 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코스닥은 오후 2시에 저점이에요. 오전에 코스피와 비슷하게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다시 저점을 이탈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약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 저점 기록 후에 거기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시도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결국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코스피가 강한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약하다는 것이죠. 자, 지수가 하락한 원인은 해외 증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 그리고 미국 시장이 하락했을 때의 원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언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더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든 그런 원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죠.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7,8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어요.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1,115계약까지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매수를 하면서 지수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장중의 어떤 지수의 흐름, 그런 것들에 만들었다. 흐름에 영향을 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에 저점을 기록한 후에 쭉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선물에서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흐름에 영향을 준 게 역시 중국 시장도 간접적으로 조금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초반에 중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을 보고 또 선물 쪽에서 약간 또 수급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자, 그 외부인들이 만기약 이상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크게 매도가 나오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장중에 매도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수급의 약간의 변화 그러면서 조금 반등하는 정도의 흐름이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반등의 크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반등의 크기도 상당히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약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크게 하락했어요. 그리고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봉상으로 보면은 오늘 2% 가까이 하락했죠. 그래서 낙폭이 컸던 게 어떤 그 지수의 흐름에도 영향을 준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었죠. 반도체 가격 상승, 뭐 이런 그 이유를 달아서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뭐합니까? 생산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판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수익성 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이런 상황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구입처를 다변화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뭐 조금이라도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본 쪽에서 뭐 구입처를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또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상황이 약간 개선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확실하게 지금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의 어떤 주가의 흐름 그리고 지수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에 의해서 약한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약의 약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약이 거의 무너지는 흐름이죠. 전저점을 이탈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전체가 무너지는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다운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종목이 움직임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다시 꺾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일 조금 더 반등을 다시 시도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가지 못하는 흐름이거든요. 결국은 단기에 조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꺾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2100선을 넘어서 고점을 크게 돌파한다거나 그런 흐름 자체는 나오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수록 더 불안한 흐름이 지속될 것 같고요. 종목의 흐름도 좋지 않고 낙폭이나 속도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하면 할수록 더 주의하자.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수요일장에 대한 양시장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립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키우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역시나 낙폭 키우면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특히나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급과 대형주의 약세가 좀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라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자동차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큰 의미는 없는 흐름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신차 출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짝 좀 상승한 탄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수급 악화 속에서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지수 하락을 견인했고 제약주들의 약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좀 지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비해서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양 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일장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을 짚어주셨는데요. LG생활건강과 안트로젠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인 LG생활건강은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128만 3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상승하면서 48,95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안트로젠 역시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LG생활건강인데요. LG생활건강은 코스피 화학업종에 있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사업적인 흐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역시 화장품 관련주죠.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음료 쪽의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화장품주로 많이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의 어떤 움직임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화장품주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약했죠. 한국포마라든지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약했어요. 잠깐씩 반등이 나오는 구간도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계속 꺾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거의 지금 몇 년 동안 상승할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세를 나오고 있어요.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눌림목을 주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이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이 작년인데요. 다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조금 가기는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화장품주들이 꺾일 때에도 LG생활건강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원인을 보면은 어떤 사업 구조를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과 단순 비교를 하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쪽의 매출, 그리고 일반 생활용품 쪽의 매출도 있습니다만 화장품 쪽이 8배 정도 커요. 그런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 생활용품 쪽의 매출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음료 쪽의 매출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의 흐름이 화장품 쪽의 흐름을 상쇄시키면서 주가의 흐름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기업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수급적인 흐름, 외국인이 매수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또 강력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는 것이죠. 추세적인 흐름이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인데요. 자,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이제 고점에서 조정받았다가 눌림목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길게 보면은 직전 고점이 작년 6월이었는데요. 결국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점 기록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 어마어마한 상승세예요. 뭐 2008년 이후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죠. 자, 2008년 이후의 흐름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중간에 뭐 눌림목 한 번씩 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죠. LG생활건강의 평택촌농 기술투자 적정 주가는 39만 7,900원입니다. 그래서 약 40만 원인데요. 지금도 3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었죠. 한때는 15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꺾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그런 상황, 그리고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 고평가되어 있는 흐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이 애매해요. 확실하게 꺾인 것도 아니고요. 확실하게 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위에서 적정한 가격에 매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확실하게 꺾이는 흐름이 나올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시 더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우면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유하지 않는 분은 굳이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없는 종목을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안트로젠입니다. 안트로젠은 코스닥 유통업종에 있는 종목인데요. 하는 사업은 바이오입니다. 안트로젠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때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23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100위권 근처까지 떨어졌는데 낙폭이 크죠. 5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흐름이 나오는 게 뭐 특별한 어떤 호재가 있어서 흐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수 흐름만 아니면은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어느 정도 기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단기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더 크게 반등하면 좀 끌고 가봐도 되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종목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바이오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만 보유자는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서 반등해주면 매도하거나 아니면 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땐 그때 정리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한 번쯤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을 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어쨌든 안트로젠은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 두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LG생활건강이었습니다. 오늘은 2%가 좀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안트로젠이었는데요. 오늘은 7% 넘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하자라는 의견까지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도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800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현대바이오를 14,000원에 비중은 6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바이오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현대바이오는 1% 넘게 상승하면서 14,9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는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플러스 2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수는 괜찮았는데요. 좀 대응이 아쉽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뭐 단기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14,000원입니다. 현대바이오도 뉴스로 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그 뉴스의 흐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는 여기서 하셨으니까 지금 그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뭐 가격적으로는 약간 아쉽습니다. 어떤 기술적으로는 약간 아쉽죠. 그런데 뭐 단기 매수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과도 좋았어요. 이런 데서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은 급등 이후에 다시 꺾이는 이런 데서는 최소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50% 넘게 상승했었는데 아마 지금 매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뭐 손실권으로 가도 매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흐름 자체가 지금 그 계속해서 상승하던 흐름이 꺾이는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하락하면은 흐름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본전에 매도하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꺾였을 때 접근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하면은 지금 다시 고점을 뚫을 뭐 그런 흐름까지는 욕심을 내지 마세요. 지금 3월부터 지금 날짜가 굉장히 길어요. 상승한 날이 긴데 단기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급격하게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고점을 뚫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짧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꺾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흐름이 좀 꺾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게 추세적으로 다시 계속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 정리를 한 후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단기에 급등을 해가지고 꺾인 이 하락한 이 기간이 상승 기간이 짧았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좀 끌고 가봐도 되는데요. 지금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번 꺾이면은 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20%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현대바이오였습니다. 학점은 B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20% 목표가 대응 전략 말씀드립니다. 하락 시에는 본전에 손절 잡으시고 이후로 계속해서 수익을 보실 때는 목표가는 20%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전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대부분의 은행업종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CSX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2분기 실적 안에서의 기업들의 전망이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됐다라는 점, 혼조 출발이 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2780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알서포트를 3,800원에 비중은 2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알서포트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강보합 마감이고요. 3,64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인데요. 봉추 선생님은 알서포트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마이너스 15%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반등하는 본전의 절반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면은 15% 정도만 수익 노리시고요. 하락하면 3,400원에 한번 추가를 하세요. 단가 낮춰가지고 손절 10%, 수익 15%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5G 테마죠. 5G 테마로 움직이는데요. 5G가 완전히 흐름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 메리트가 지금 현재 상태의 이 종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짧은 수익 노리시고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중기로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3,8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 자체는 좋지 않아요.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고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이 종목이 계속 하락하면은 61선 이탈하는 흐름 정도까지 나오면 손절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등하면은 일단 본전의 절반은 매도하세요. 비중을 약간 줄여가지고요. 상승하면은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익은 15% 정도 짧게 보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3,400원에 다시 한번 추가를 하자는 것이죠. 3,400원에 추가를 하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 노려보자는 것입니다. 5G 테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갈 수도 있지만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있는 종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단기로 대응하시고 조정을 정말 제대로 받는다 그랬을 때는 중기로 충분히 다시 한번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수가 갑자기 또 크게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강했던 테마들도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 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서포트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15% 또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이후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5%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알서포트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은요. 3,400원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신 이후 그 가격대에서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15%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379님의 질문이고요. 보령 메디앙스를 8,20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보령 메디앙스 종가는요. 1.60% 하락하면서 7,98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인데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나쁜 건 아닌데요. 특별히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8,200원 매수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것이죠. 가격적으로는 잘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정도에서 하신 것 같아요. 여기나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재밌는 건 최근에 움직임이 한번 나왔는데 이 종목만 나온 게 아니고 아가방 컴퍼니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게 나왔으면 확실하게 이 종목이 가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별 뉴스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슈가 향후에 발생을 한다면은 갑자기 좀 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수익을 2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강한 흐름이 나오면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다만 그런 흐름이 아니고 계속 하락하면 어차피 종목의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인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절 10%는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손절 10%나 상승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수익 20% 이상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B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대응 전략 말씀해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뾰족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련돼서도 같은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아직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좀 테마라든지 흐름을 받는다면은 큰 상승으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대응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974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OCI를 9만 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장 OCI는 2.23% 빠진 9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자, 봉투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5%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상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반기 수익성 이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태양광 쪽에 중국 쪽에서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상황을 봐야 됩니다. 다만 지수를 무시할 수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는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속 들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단기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9만 원에 매수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셨는데요. 이 정도면은 잘 하신 겁니다. 단기에 지금 저점 기록 후에 반등 후에 다시 저점 기록하고 반등을 하는 흐름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이 정도면은 매수는 괜찮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길게 보면은 결국 지수를 벗어나는 종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확실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상승을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반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급등했을 때는 끌고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단기에 짧게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면은 손절은 마이너스 5% 짧게 보시고요. 수익도 15% 정도로 짧게 본 후에 향후에 지수의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이상의 대응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시황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수 관련돼서 가격적인 측면 다시 한번 살펴드렸는데 단기로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상담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910님의 질문이고요. 한미글로벌을 1,2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한미글로벌 종가는요, 3.31% 내린 9,6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손실 구간이시죠?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건설 관련주죠. 그래서 어떤 그 건설주들이 가야 되는데요. 건설주들이 최근에 움직였었던 건 역시 대북 테마로 움직였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도 작년에 대북 테마로 움직였었고요. 최근에도 움직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슈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북미, 미국과 북한이 다시 만난다거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꼬인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확실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크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씩 움직이는 그 정도거든요.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여준다. 정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그건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짧게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또 대화나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니까 꺾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북한과 미국의 어떤 회담 이런 데서 엄청난 성과가 나오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또 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15% 이 정도로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글로벌은 B학점 확인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혼주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구간에서는 나스닥 홀로 상승을 지켜가고는 있지만 좀 약한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목요일 장에 대한 우리 증시의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봉주 선생님 내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급락하거나 그 정도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정도는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버티는 흐름 정도는 가능하지만 강하게 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반등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등이 나오기가 어렵고요. 버티는 정도가 유력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까지의 어떤 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수급적인 흐름 자체로는 좀 버티고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장 자체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지만은 일본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그 대한민국의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이 사실 추세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들 얘기도 합니다. 하반기 이후에 다시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특히 반도체 쪽에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반도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2분기까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이후에 4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갑자기 또 좋지 않게 변했죠. 일본 쪽하고 무역 마찰,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런 그 마찰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것들의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흐름이었는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분석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나 이쪽에서는 훨씬 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에 대한 그런 접근이 향후에 수급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한국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약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흐름 정도가 유력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후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버틸 수는 있지만 강하기는 어려운 장세다라고 내일장 전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설릉지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